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명규 교우님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는 연습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나날이 하루하루 봄의 새 기운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겨울 기간 묵혀두었던 곳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정리도 좀 하면서 지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묵혀놨던 그 화단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겨울에는 옥상에 올라갈 일이 없어서요.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바닥이 묵은 때로 가득해요.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눈이 오고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이 말라서 묵은 때가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다시 청소를 했더니 본래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수행, 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내 묵혀두었던 마음은 없는지, 또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묵은 업력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하는 그런 묵은 마음들, 내버려 두었던 그런 마음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새 봄의 새 기운과 함께 본래 청정법신을 찾아가는 그런 봄맞이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시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시선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 대범선이라 함은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또 우리 정전 일원상 수행장을 보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일원상과 같은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 선이란 것, 수행이란 것, 마음 공부란 것 다 같은 말인데 이 선, 수행, 마음 공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의 성품, 자성,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고 수행이고 마음 공부다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확실히 좀 담아 두셔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성품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성품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냐 하는 이 물음은 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과 똑같은 물음이죠. 오늘 참 중요한 공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 중요한 공부인 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대종사님의 수행 전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몇 날 며칠을 설명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오늘은 그 대체적인 틀만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기회에 세밀한 실천의 방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 수행, 마음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품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오늘 설교 주제인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정전 무시선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회보 첫 번째 본문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자, 첫 번째 본문의 두 번째 단락 사람이부터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쫙 압축하면은 그 굵은 글씨만 한번 보세요. 그 굵은 글씨 제가 표시해 놨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줄일 수 있는데 이 한 문장도 어려워요. 진공, 진짜로 텅 빈, 완전히 텅 빈 것으로 채를 삼으래요. 근본 바탕을 삼으랍니다. 그리고 묘유, 묘하게 있어지는 것으로 용을 삼으래요. 쓸 용자죠. 이 사용하는 것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반 청년, 우리 교도 청년도 아니었어요. 일반 청년들한테 무시선법을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원불교 수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을 쭉 해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맨 앞에 있는 청년 하나가 그래요. 아유,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외계어처럼 느껴진대요. 도대체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어려운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 저 역시 출가하기 전에 아유,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작용해라 하시는데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가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이 어려운 문장을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쉽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행, 우리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품은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딱 암기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외우셔야 될 거. 이건 하나는 꼭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는 연습. 이것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선이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고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누가 마음 공부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줬더니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건 뭐고 묘유로 용을 삼는 건 뭐예요?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 개념은 오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수행이라는 것이 성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거기를 찾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래 마음 성품이라는 게 바탕에 있다. 어떠한 분별도 주착도 없는 말 그대로 본연 청정한 성품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텅 비어있는 진공의 상태다. 허공과 같이 완전히 진짜로 비어서 진공이라고 말을 한다. 이 성품짜리를 확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이러죠. 나에게 정말 그런 성품이 있나? 완전히 비어서 텅 빈 그런 마음자리가 나에게 정말 있나? 이미 그 자리를 확인하신 교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 진공의 성품자리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믿기는 하는데 잘은 모르겠다 하신 교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알 수 있을까? 저도 제 공부했던 그 과정을 보니까는 이 성품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법문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성품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공부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의 성품에 관련된 모든 법문을 다 모아보고 분석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또 관련된 불교 서적의 공사상을 탐독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한 것을 제가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성품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정리된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참 말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산 선악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우리 그 예비교무님들과 같이 근무를 할 때 아직 그 교육을 담당하면서 근무를 할 때 언젠가 경산 종법사님 그때 종법사님이 경사님이셨거든요. 경산 종법사님께서 영산을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신 주간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학생들 훈중하러 이렇게 들어오셔요. 그런데 방문하신 기간에 일요일이 항상 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일요일 날 법회를 보는데 일요일 예외 시간에 이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막내였어요. 다 위에 선배님들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종법사님 오시는 법회 때는 막내가 설교 준비 좀 하세요. 이 종법사님 앞에서 그냥 제가 공부 담은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하기로 했으니 어떤 걸 할까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성품에 관련된 수행에 관한 그런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러한 내용으로 이 성품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요. 종법사님 앞에서 하는 설교라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어요. 그만큼 특별히 더 준비도 했고 나름 이 정도면 되겠다.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 삼바째를 올라갔어요. 삼바째에서 원고를 가지고 거기서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고 점심 공양을 다 마친 후에 경산 종법사님께서 잠깐 저를 좀 오라 그러셔요. 잠깐 저를 오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서 명규야, 학자 되지 말고 도인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을 꽉 잡으시면서 얼굴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학자 되지 말고 도인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성품이라는 것은 학자로서 공부할 대상이 아닌 깨쳐서 얻는 오득, 각득의 대상이어야 됨을 크게 각인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성리품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보 두 번째 법문이 2번 법문의 두 번째 제가 실어놨거든요. 성품의 진체를 사량으로 알아내려 말고 관조로서 깨쳐들아. 자, 이 성품은 사량으로 책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누구의 설명을 통해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비춰보면서 깨쳐 얻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성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성품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야 가능하겠죠. 아, 이것이 성품이구나. 본래 청정한 텅 비어있는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관조로 늘 내 마음을 비춰봐서 깨쳐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 자, 성품을 찾아가는 선 수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연습은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적한 진공의 성품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행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선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란할 때 그래 그 요란함을 좀 내려놓자. 그래 내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지. 경계를 따라 나타났지. 그럼 그 요란함 없게 내려놓자 하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지만 이것은 사량으로 생각으로 성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관조로 깨쳐 얻는 진정한 성품의 진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연습을 새벽, 좌선, 저녁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 중에는 가능하면 제 핸드폰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이 이렇게 울리게 돼 있어. 징 하고 진동이 울려요. 그때는 저는 뭘 하라는 신호냐면은 1분 동안 선을 해라 라는 신호예요. 가끔씩 진동이 막 울리면은 우리 교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제가 진동이 칙 울리잖아요. 그럼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알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은 저는 1분 동안 모든 생각을 오직 단전에 집중해서 일심 집중하면서 고요하고 공적한 그런 성품을 기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수양 공부라고 하죠. 우리 교도님들 성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진공의 성품을 평소에 자주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단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좌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과 중에도 낮 시간에 일과 중에서도 가끔씩 다만 한두 번이라도 꼭 1분 선을 한 번씩 하시는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딱 1분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수양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성품을 찾아가는 이 선, 수행, 마음 공부는 사량으로 하는 공부에 머물게 되거든요. 큰 진전이 그닥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 자,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내 본래 공적하고 텅 비고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런 성품을 찾아가는 공부. 이것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양 공부의 연습을 통해서 이 관조로서 성품의 공적한 참모습, 진체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 성품이 그대로 머물러 있질 않아요. 마음으로 나타나요. 공적한 성품에서 정말 묘한 마음작용으로 나타나는 그 이치를 자꾸 바라보고 연마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예요. 자, 마음작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쫙 보면서 아,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자꾸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이렇게 묘하게 나타난 마음이 이것이 정말 그 성품에서 발현된 마음인지 아니면은 성품에서 바로 발현이 되지 못하고 습관과 업력과 무명과 분별과 주착에 의해서 이 성품이 가려져서 나타난 지금 마음작용인지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이치를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연구 공부입니다. 이 성품의 진체, 이 참다운 본래 모습, 진체라는 것은 참다운 본래 모습을 뜻해요. 참다운 모습. 성품의 진체는 공적하지만 진공 상태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공으로 공적한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공의 성품을 경계를 대해서 묘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회복 세 번째 본문 한번 보세요. 3번 본문을 보면요. 성품의 진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표현하시죠. 만일 성품은 그 자체는 공적한 것이야 라고만 딱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을 닿게 되냐면은 무정물과 같은 공적한 성품만을 닿는 선을 닿게 돼요. 늘 뭐해요? 앉아서 좌선해서 그 자리만 찾아가는.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성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거기에 세 번째 본문에 우리 수심결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수심결에서 왕이 세존께 이렇게 물어요. 세존이시여, 성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세존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그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거기에 성품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공적한 성품이 묘하게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 이치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연습을 뭐라고 표현했죠? 진공으로 체를 삼는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연습을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왜 그 앞에 다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진공으로 체를 삼지 않고 이것을 생략한 채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은 성품을 찾아가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진공이 되어야 묘유가 나옵니다.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에는 그 앞에 반드시 진공으로 체를 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연습을 그냥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이 아니라 뭐죠? 진공으로 체를 삼고 이것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출가 교화단회가 있어가지고 저기 경복궁역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나와서 인도위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2월 달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좀 쌓여 있더라고요, 인도에. 비둘기가 앞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100여 마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람이 가는데도 도망가질 않아요. 피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갈 길에 살짝 옆으로 비키기만 하지 도망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가 후두둑 일러나면서 제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날라서. 제 얼굴 쪽으로 오는데 무슨 슬로우 비디오 이렇게 보듯이 이게 막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 발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굴 쪽으로 날라오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본능적으로 머리 숙이고 상체도 이렇게 숙이는데 눈이 있잖아요.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를 쿵 쪘어요. 거기서 쿵 쪘는데 아프기는 한데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서 아픈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창피함만 막 몰려와서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갈 길을 쭉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가지고 한참을 막 주물렀어요. 주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마음속에 이 비둘기에 대한 화나 원망의 마음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게도 전혀 없더라고요. 창피하고 아프다는 생각만 있지 이 비둘기에 대한 화나 원망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어떠한 원망이나 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분명히 마음은 움직였는데 동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비둘기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고 넘어졌다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원망이나 화가 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가시 박힌 얘기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더 심하면 화도 냈겠죠. 그런데 왜 저 비둘기에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 비둘기를 바라보는 분별과 주착, 사람을 바라보는 분별과 주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성품에서 경계를 당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이 생기는 마음이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그 원인은 뭘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래 청정한 아무런 분별이 없는 그 성품에 따라서 경계를 따라 묘하게 나타나는 그런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또 연마해보고 하는 이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 공부죠.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경계가 오면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습 대상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는데요. 수많은 경계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음작용이 있겠어요. 그것 전체를 다 제가 공부심이 아직 깊지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부로 돌릴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 대표적인 경계거리를 하나를 좀 만들어 설정을 해놓자. 연습 대상을 설정을 해놓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냐면요. 3가지를 가지고 이 연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나는 마음, 또 하나는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나태해지려는 마음. 이 3가지를 내가 공부해야 될, 연습해야 될 대상 3가지를 결정을 해놓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저녁마다 계문 체크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범과가 돼요. 고치려고 해도. 그래서 공부 삼아 연습을 해보자 해서 이 연습을 한 지가 한 5,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화, 유튜브, 나태 이 3가지 경계를 대하면은 마음이 쑥 올라와요. 쑥 올라와요. 화내려고 하는구나. 또 끌리고 있구나. 또 유튜브 보고 싶구나. 아유, 또 그냥 눕고 싶구나. 이런 마음들이 쭉 올라오죠. 쭉 올라오면은 알아차리고 제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숫자를 세봅니다. 1, 2, 3, 4, 5, 6 하고 세요. 이것은 멈추는 연습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1, 2 멈추는 연습입니다. 일단 마음이 멈춰지면은 저 여기에서 연구 공부를 해봅니다. 묘유의 공부를 하는 거죠. 청정한 성품에서 경계를 당해서 그대로 이 성품이 발현되는 마음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지? 어떠한 마음작용이 본래 성품이 그대로 발현된 마음작용이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한 바를 저녁에 심신작용 처리건으로 가끔씩 기재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교도님들도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꾸 끌리고 있고 자꾸 일어나는 똑같은 감정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딱 설정하셔가지고 그것을 연습의 소재로 삼으시면은 이 굉장히 실질적인 사리연구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연습을 하는 데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멈추기 위해서 일단 그 마음을 멈춰놔야 되기 때문에 이 멈추기 위해서
숫자를 센다 그랬잖아요. 이 숫자도 괜찮고 심호흡도 몇 차례 하는 것도 괜찮고 때로는 1분선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멈추는 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멈춘 후에 성품이 경계를 당해서 이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작용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지 하는 그 묘유의 용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꼭 연습해 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 이것이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대로 이 마음은 성품을 떠나지 않은 그대로 이 마음작용은 내가 판단이 됐어요. 맞아, 이것이 성품을 떠나지 않고 자성을 떠나지 않은 마음작용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해서 즉시에 실행이 될 경우도 있고, 생각은 됐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데까지는 연구 공부를 통해서 생각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려니까는 왜 안 돼요? 그동안의 습관과 업력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연습입니다. 이게 세 번째 연습. 세 번째 연습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다음에 그렇게 요모 삼아라,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끝에 어떻게 마무리하셔요? 그 마음을 작용해라. 어떻게? 죽기로써 해라. 그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연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 이것이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작용이라고 딱 판단이 됐으면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죽기로써 해보는 연습. 이것은 제 언어가 아니라 대종사님의 언어입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죽기로써 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마지막 단계, 그 마음을 작용하는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수행을 연습하는 무시소연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마음속에다가 이 연습 내가 꼭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주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부처가 되는 수행의 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연습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 저의 책임이면서도 바람입니다. 이 수행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공부의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직장일이 너무 고돼서 그래서 못하는 공부 아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무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연습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품을 찾아가는 선을 하는 방법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진공으로 채를 삼는 연습이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성품의 진체, 참 바탕은 텅 빈 진공의 모습이다. 이것은 사량으로,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오로지 관조로서 깨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단 5분이라도 그 자리를 확인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 일과 속에서도 가끔씩 1분 선을 꼭 진행을 해보시라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은 텅 빈 진공의 성품이 경계를 만나서 묘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묘하게 일어난 마음이 성품이 그대로 발현된 마음인지, 아니면 성품이 무병과
업력과 습관에 가려서 일어난 것인지를 꼭 살펴보는 연습을 해라. 하루에 한 건이라도 그것을 발견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쓱 올라온 마음을 먼저 멈추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그렇게 마음을 작용해야지라고 판단이 됐으면 단순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 놓지 말고 죽기로써 해보는 실행 연습, 이것이 꼭 필요하다. 자, 이 세 가지 연습을 오래오래 계속하면요, 진공과 묘유와 작용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마음 씀씀이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진공과 묘유와 작용이 그대로 일치가 돼서 그냥 나타나요. 진공을 챙길 것도 없고 묘유를 생각할 것도 없고 심신작용 자체가 성품을 떠나지 않고 자성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부처님의 신법으로 부처의 행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연습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요? 연습을 해봐야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또 그 연습의 내용을 봐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선을 연습해라 하면은 과거의 선 개념으로는 벽을 바라보고 오래오래 앉아서 면벽 수행으로 성품을 찾아가는 그런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겠다는 발심만 내시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입니다. 대도정법이라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대도정법의 수행의 길에 들어서서 정성스럽게 수행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나셨다면 이 세 가지 연습 이외에는 다른 연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불교에 있어서 수행의 큰 틀입니다. 어떠한 다른 공부도 이 세 가지 연습에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삼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정전무시선법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무시선이 삼학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선 연습을 잘 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무시선이라는 문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잊으셔도 돼요. 꼭 한 가지 암기하셔야 될 것. 원불교 수행은 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의 설교 말씀 마음